우리가 365일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며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연집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노년기를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보는 고민일 텐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느 곳,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 넓고 탁 트인 정원의 한적한 시골 생활이나 도심 속 문화시설이 가득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예비 은퇴자 2명 중 1명은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 2,000명에게 노후의 주거지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반반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는 곳에 따라 노후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던 내 집에 계속 살지 여부부터 이사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집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젊어서 한 치 앞을 모르고 마련했던 내 집, 불편해서 옮기고 결혼 후 옮기고 아이가 생겨서 옮기지는 않으셨나요? 노후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젊었을 때처럼 자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믿을 건 집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보금자리는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 이사는 실패하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도시 인근에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과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장애 요인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촌한 사람 중에 잡초와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전원 생활인데요. 최근 들어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 중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건들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내내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전원 생활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나이 들면 모든 것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도시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좋다고 무턱대고 전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한 다음 그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편안하게 살 집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주거지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애 마지막 집으로는 어떤 것들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첫 번째는 최소 10평 미만의 집과 평수 넓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원래 자녀를 키우는데 적합했던 집도 자녀가 독립해서 분가하면 혼자 계신 분이나 노부부에게는 너무 넓은 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집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10평 미만의 초소형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이 들면 초소형 주택의 장점이 많다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고 나이 들면 관리하기 어려운 큰 집보다 적당하게 작은 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부부끼리 혹은 혼자서 산다고 너무 좁은 집은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불필요한 짐은 모두 비워내고 몸만 누일 수 있고 편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10평 미만의 너무 작은 규모의 집을 선택하면 짐을 버리고 줄일 건 다 줄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놓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수면이 노화 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나 그 외의 소음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넓은 평수의 집은 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적합했던 집도 자녀가 독립해서 분가하면서 혼자 계신 분이나 노부부에게는 너무 넓은 집이 되기 마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니 이사를 하는 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래 살던 곳을 자신의 마지막 거처로 삼는 게 보편적으로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교외에서 큼지막하게 지었던 주택이라면 실내 청소와 정원 손질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는 중노동이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쓸데없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는 집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자고 가기라도 하면 큰 집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자식들이 찾아오더라도 대부분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자고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보통의 자식들은 와서 식사만 같이 하고 개인 스케줄을 보기 바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시고 잘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이날만큼은 하루쯤 자고 가겠거니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노후에 부담되지 않는 집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크기로 20평 초중반대의 소형 아파트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기 적합했던 평소의 집을 생애 마지막까지 거주할 집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두 번째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는 보건의료시설 접근성이 좋은 집입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70대 이후 간병기를 대비해 특히 병원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슬픈 말이 있듯이 고령자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매우 많아집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노후의 거주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제일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서 병원을 자주 찾기 마련인데요.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 힘들고 차량을 운전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60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 등 다른 요소의 우선순위를 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라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 주변에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몸이 아플 때 빠르게 치료받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갑자기 위독해지는 경우라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병원까지 차로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병원이 멀리 있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래의 간병, 건강관리를 항상 대비하고 싶다면 주변에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세 번째는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한적한 자연 속에서 소소하게 텃밭도 일구면서 느긋하게 은퇴 생활을 하겠노라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전원 생활의 로망은 현실과 다릅니다. 젊을 때부터 전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번화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기존의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도심의 아파트로 64.2%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새소리, 물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 갔던 노인들이 도시로 유턴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차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에는 병원과 각종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다리 멀쩡하고 운전도 가능할 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눈 뜨는 것이 기쁨이겠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혹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집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 안착했어도 75세쯤 되면 몸에 아픈 곳이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병원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에 자신 있고 조용하고 자연이 있는 곳을 원한다면 이때는 도심 외곽의 전원 휴양형 주거지보다는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근교형 입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은퇴 후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도시에서 혜택을 누리고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네 번째는 교육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은퇴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늘어나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여가 시간을 취미 활동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시니어들은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노인복지관이나 도서관, 시민회관 같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한다면 노후의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 노인복지관은 시설도 매우 잘 갖춰져 있고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해줍니다. 평소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댄스와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미술, 치매 예방 강의 등 양질의 교육으로 노년의 삶의 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처럼 노후에 많은 이점이 있는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시면 적극적인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노후의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적절한 문화생활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주할 곳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충분히 있는지 살펴본 뒤 결정하시면 한층 유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기동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동하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한 곳인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교통 및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먼 거리 외출도 어렵게 되어 자칫하면 고립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갈 때 자녀와 매번 동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나는 경제적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는 분들이시라면 교통여건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비 성향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평소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신다면 마트, 편의점이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 버스 타고 시장으로 다니시는 게 어르신들일 텐데요. 은퇴 이후엔 사소한 돈이라도 절약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병원 등 자주 가는 장소는 걸어갈 수 있는지, 걸어가기 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오기에도 힘들지 않은 곳이면 더 좋겠는데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바빠 자주 볼 수가 없는데 오는 길이 험하거나 멀다면 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요. 결국 지하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노후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나들이도 한결 쉬워지는데요. 이는 적적할 때마다 친인척 간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여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 걷기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집 근처에 가볍게 걷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산책로 인근 주거지는 일단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주거 쾌적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사계절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노년기에는 외부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처럼 집 가까이에서 산책을 즐기게 됨으로써 몸에 해로운 좌식 생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산책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당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관절과 뼈가 훨씬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골절이나 혈관 수축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신체는 더욱 민첩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게 되면 신체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노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우울증 예방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산책로가 근접한 주거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살게 될 경우 노인들은 계단이나 문턱에 위험이 없는 집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를 감안하여 2층 이상의 주택이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생 꿈이던 1층에 상가를 낀 주택을 마련한 분이 무릎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어 정작 자신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아름다운 공원이나 조용한 주택가를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동네를 산책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라면 자연을 집 안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수족관까지 만든 집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출가시켜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을 때 집의 평수를 줄여서 부부만의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실을 북카페처럼 꾸며서 집 안에서 커피와 독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는 중요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동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동반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주거 조건을 갖추어도 그 집이 결코 평온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은 나이에 맞게 관리하기 딱 좋은 곳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자산으로 관리해왔던 집을 정리하여 노년의 신체와 활동 반경에 맞는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플한 삶의 열풍을 일으킨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로로는 행복은 살고 있는 공간의 넓이에 달려있지 않으며 집은 작을수록 노인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작은 집을 예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주위에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라이프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집은 피하시고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 주변 환경이 쾌적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건강상 문제가 생겨도 근처에 24시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갖춘 곳인데요. 위에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 사항일 뿐 은퇴 후 주거지를 결정하실 땐 꼭 본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 생각보다 적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래 살던 곳과 상반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거나 여러 번 방문해 본 지역을 권장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꾸려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